오늘 퇴물이 이렇게 5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게 돼서 참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2020년은 생각해 보자면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심장한 해인데, 더군다나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서 엄청난 그 쾌거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맨 조심하자는 얘기만 해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마음의 준비들이 지금 부족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신있게 당당히 해야겠다 생각을 이제 나이 묵은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뜻에서 이 주제를 갖고 몇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 면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2020년에 대조되어지는 101년 전의 행사는 1919년 3월 1일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딱 10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때는 일제히 침략하에서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했지만 이제 당당하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하에서 국민 화합 속에서 선거혁명까지 이루었는데 왜 벌벌 떨고 조심하자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일본, 미국 눈치만 보면서 비맞추고 있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접근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는 무엇이냐, 좀 더 힘차게 당당하게 101년 전의 일을 오늘날에 와서 이제 힘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첫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101년, 기가 막힌 일인데 101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벌벌 떨고 눈치 보면서 안 두드러 맞으려고 했는데, 이제 101년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이제 힘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바이러스가 도왔는지 몰라도 그가 미사일 갖고 전투기 갖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에 바이러스한테 못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패들은 가서 모아갖고 단합해갖고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갖고 너무 도와주자 하고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전되는 우선 그 팀들의 정성 어린 국민화합, 가진 욕설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라고 몰아쳐도 모아왔던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생각해가면서, 첫째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시 갖춰야 할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101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등은 조선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립선언 정신을 지금 국가에서도 지도자들도 교육에서도 철저히 가르치냐?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과서에서 독립선언문의 제목 하나를 지도를 안 쓰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조선 독립선언서입니다. 왜 조선이란 말 씌우니까 빼불고 독립선언서, 그거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넣고 있습니다. 기미는 무엇이냐, 한자를 번역했다면 나는 독립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 몸기자, 아니미자, 나는 독립 안 한다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국정교과서에 쓰고 있는 놈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어떻게 해서 새로운 힘을 모아갖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누르는데 벌벌 떨고 있지, 큰 소리 치고 야 우리 주권국가 회복을 한다 말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시 독립선언서의 전문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천백세 조령이 5등을 의무하면 전세계 기운이 5등으로 외워하는데 우리가 들을 거 없지 않냐 한 뜻으로 가서 그 정신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회 있으면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바로 101년 전의 우리 민족에 관한 자존을 살리는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기미독립입니다. 기미는 뒤집어 놓고 자면 나는 독립 안 한다는 기미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국가에서 교과서에다 써놓으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작년 기미 3.1절 날에는 기미란 말을 쓰지 말라고 제가 심하게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생각되어진 내용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들 국민 속에 얼마만큼 우리 정치인들이 민족이란다 국가에 대한 진정한 애정들이 서려 있느냐 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지난번에
화담서원 개강 준비를 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진짜로 우리 민족의 그 애환이 서려있는 노래들을 실제로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얘기하고자 한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성이 들어있는 노래, 민족의식이 숨어있는 노래인 울밑에서 봉선화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옆에서 한번 찔러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하자면 울밑에서 봉선화가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몇 분이 몇 박자인지 아세요? 세상에 그 기본적인 문제를 모르면서도 홍남파 선생을 칠파라고 뭐라 시키기만 다 돌아서 나오는 게 이 풍토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말하자면 울밑에서 봉선화는 4분지 3박자가 아니라 8분지 9박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1, 2, 3절까지 있는데 3절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고 하는 염원을 추구하기 위한 1, 2절은 그쪽으로 몰아가는 노래입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도로 해석하지 못하고 세상에 평양에 가서 1절로 2절만 부르고 옵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가 흩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던 너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그 노래를 못하고 네 모양이 저량하다면 찌르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3절에 들어있는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싹 갖다 탁탁 넣어서 하는 8분지 9박자에 관한 울밑에서 봉선화부터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81세니까 내가 건강하라 나쁘고 얼마나 살지 몰라. 그러나 이런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사랑하는 후학들, 제자들, 새끼들한테 남겨야겠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주제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간결하게 그동안에 독일서 4년간 공부해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요약해갖고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그 중에서 네 가지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고생하면서 여름철에 다시 독일 가다가 고생하다가 급성 맹장염 걸려갖고 독일 죽을 뻔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맹장염에서 복막염으로 가니까 맹장 따고 나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처음으로 정신이 돌아올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인간은 바로 말하면 본질적인 깨달음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처음 정신 날 때는 오메 내 처자식 내 새끼, 두 번째는 나를 키워주셨던 우리 은사님과 학교, 세 번째는 내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내가 이루어야 할 학문,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독일 갔을 때의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 느꼈던 것인데, 평화를 위한 대화합을 하는데 본대학 캠퍼스에서 30만이 모아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나 젊은이인 줄 알고, 헤이 행이궁에 젊은이 자네도 평화 살아나? 어디서 왔어?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피케트 하나에가 비둘기 3마리가 그려졌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써졌냐, 밑에 더 이상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식들이 고아도 과부도 안 돼. 그것이 평화에 관한, 그 평화 들고 다니는 그 1, 2살 나무잡순 할머니가 나 어깨를 잡고 동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제는 근본 정신을 주장하는 것이야지 폼 잡는 시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일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전부 다 동독하고 서독하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소련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게 평화를 위한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첫째로 그 할머니 그 피켓이 비둘기 3마리 있고 더 이상 우리 새끼들이 고아도 과부도 안 돼. 그걸 한번 그 정신을 우리 평화운동에다 그려주고 싶은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독일에서 느꼈던 또 하나 일은, 세상에 내가 교환교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아서 본대학을 갔는데 교수회의 끝나고 나 소개해서 저녁 회식을 하러 갔더니 저를 초청했던 연구소장이 이제 밥값은 내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후식값, 주스값은 밥값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 내. 그게 다 집회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 모범국가가 되었구나. 우리나라에 교수회의 하고 나면 선생님들 술 잡수고 떠들고 하는 모습에 비해서 독일 본대학 법과대 교수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공과 사와 계획성과 절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걸 느꼈다는 것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전략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 속에 있어서는 멘션글라드바하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옆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가 내 친구들보다 친구 선배 광부들보다 있어서 거기 갔는데 공원에가 쓰레기 청소에 관한 청결에 관한 간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걸 꼭 그 얘기는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그보다 사진식 갖고 왔는데도 가볼 거 없습니다만 꼭 해야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원숭이가 하나 그려졌고 하나는 소년이 그려졌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휙 던지고 있습니다. 소년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딱 그 모습 하나 그려놓고 밑에 뭐라고 썼느냐. 너는 원숭이냐 사람이야.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청결은 하나의 품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상대방들에 관한 인격과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는 게 독일의 자존심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내 친구, 내 선배가 거기서 이제 간호원으로 온 분하고 내 친구는 이제 과학보러 갔습니다만 결혼해갖고 애기 둘 낳고 살다가 고향에서 처제를 다시 간호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제하고 같이 지냈는데 자기 부인이 애기 둘 낳던 부인이 암으로 이제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내 친구 부인하고 그 처제하고 울면서 상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다. 네가 책임져라. 어쩔 수 없어. 언니 내가 함세.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협력해 가면서 삶을 개척해가는 우리 그 자랑스러운 광부 출신 간호원 출신들 그쪽 독일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뜻을 살려서 우리가 세계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폼 잡아갖고 뭐 빠찌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이제 새로운 나라로 그 지옥과 서름 속에 살았던 이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데 하느님은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바이러스 창조했단 말 없죠.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결국은 그 주님의 창조 뜻을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잘난 시킨 사람들한테 다 자극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뜻들이 오늘날 2020년 4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이런 뜻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키워나가자. 그 얘기를 이번 4월 달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후배들한테 새끼들한테 하고 싶어서 잠자다가 끈끈하다가 뭐 끈적끈적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보다가 발표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용감하게 하긴 왔는데 내가 사투리를 써도 좀 실수를 해도 어쩌니까 내 마음 뜻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죠. 그 뜻으로 우리가 대화합에서 자랑스러운 그 서러움 속에서 나를 지켜왔던 이 조국을 지켜나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용감한 참 용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사랑하는 또 이해해 주신 후배 제자님이 계신 게 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망한 다사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 끝내겠습니다.